67살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으며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부천 트럭 돌진 사고. 당시 사고로 60대와 70대 여성 2명이 희생됐는데 치료받던 부상자 중 2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추가로 숨져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시장을 방문했던 행인들로 부상 정도가 심해 연명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같은 날인 지난 13일 오전 9시 35분쯤 인천 서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60대 여성이 몰던 SUV에 치여 숨진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가게 안에서 일하고 있다가 뭐가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와봤더니 저 자리에서 젊은 여자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근데 몸은 피투성이가 됐어요. 운전자는 사고 직후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시속 7km 정도로 서행하던 차량이 급가속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페달 5조작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경찰은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 부평구에서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태에 빠진 30대 어머니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수술 같은 거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고요. 애기라 계속 엄마만 자꾸 울고 그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좀 가슴이 아파요. 엄마와 함께 크게 다쳤던 2살 딸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차단기 앞에 멈춰서는가 싶더니 갑자기 속도를 올려 그대로 인도를 덮칩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A씨 차량은 주차 요금을 정산한 뒤 좌회전해야 했지만 그대로 직진하면서 약국에서 나오던 모녀를 덮쳤습니다. 차가 앞에가 엄청 찌그러져 있고 애기랑 애기 엄마 지나가다가 여자가 차 밑에 깔렸다고. 이 사고로 40대 엄마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살 딸아이도 목과 다리 부위를 크게 다쳤는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엄마는 현재 맥박이 돌아왔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해 딸과 함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모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손을 잡고 약국에서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심정지 시간이 30분 이상이 지체가 돼가지고 뇌도 많이 상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차비를 정산하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난 걸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전통시장. 시장거리 초입에 주차된 1톤 트럭에 운전자가 다가갑니다. 트럭이 앞뒤로 조금씩 움직이고 후진을 하더니 갑자기 시장 안으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트럭은 보행 보조기를 밀고 가던 고령자를 치고도 멈추지 않았고 130m가량을 돌진하며 시장에 있던 상인과 시민들을 들이받았습니다. 건물 무너지는 소리가 났고요. 순식간에 차가 돌발진으로 오더니 여기를 친 거예요. 근데 막 사람 비명소리도 엄청 크게 들렸고요. 어제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67살 김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급 가속하는 돌진 사고가 났습니다. 싹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오면 저 차에 치이면 누구든지 못 살아요. 죽지 못 살아. 그랬는데 이 사고로 60대와 70대 여성 2명이 숨졌고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점 안으로 급히 몸을 피해 가까스로 화를 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당시 운전자 김 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에 대해 오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기록장치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시 한 전통시장에서 갑자기 트럭이 돌진하며 2명이 숨지고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서울 양천구의 한 시장에서 승용차 돌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60대, 70대인 사고 운전자들은 각각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성 질환과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아가 너무 심하고 기운이 들어서라도 합니다. 이처럼 운전 능력과 직결되는 질환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엔 허점이 많습니다. 추정검사가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로 걸러주는 거는 제로입니다. 시험을 2번, 3번 볼 수 있는 자격을 계속 줘요. 그러면 언젠가 붙거든요. 전문가들은 운전자 적성 검사와 질병 정보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의료보험하고 운전면허의 전산 시스템을 연동시켜서 치매나 이런 환자들 미리 걸러주는 방법 몇 가지만 도입을 하면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페달 5조작 방지 장치의 신속한 도입도 시급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장치 도입 의무화 입법을 예고했지만 시행은 4년 이후이고 그마저 신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량에서 이런 그 돌진 사고가 유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끔 뭐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본은 지난 2019년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면서 현재 90% 넘는 신차 장착률로 차량 사고가 50% 이상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근처 일방통행도로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회색 차량이 인도위 행인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쳤습니다. 69살 운전자 차모 씨는 사고 초기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한 게 원인으로 드러나며 고령 운전자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현장. 당시 충격으로 으스러졌던 울타리는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방호 울타리로 대체됐습니다. 차량들이 쉽게 넘어올 수 없도록 도로 한복판 광장엔 석재 화분이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 사고는 계속 늘어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는 21.6%.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최근에는 야간에는 안 해요. 왜냐면 스스로 내가 그걸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야간에는 눈도 나빠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을 위한 교육은 한 달 전부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 면허 반납률은 5년째 2%대로 제자리 걸음. 고령 운전자들은 면허 반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법과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나이 많이 자시면 이거 반납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는 거 옆에 사람까지 다치지 않을까. 강제적으로 면허를 박탈한다든지 등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고위험 운전자의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등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페달 5조작에 따른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높은 만큼 5조작 방지 장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비용을 지원하거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은 계류 중입니다. 초고령 사회,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촘촘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신정은입니다.